좋아, 예수금을 많이 넣어놨다가 아주 그냥 박살나면 내가 이번에 그냥 저점에서 풀매수 때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여기저기서 호재가 막 쏟아지는 거야. 주도주 애들은 벌써 100% 200% 올라오고 있으니까 못 참는 거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서 이 파티에서 내가 완전히 소외될 수는 없다, 한 방 맞더라도 그 전까지는 일단 즐겨야겠다, 이런 판단이 쓰지 않았나. 시장이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을 내도 포모가 오는 이런 장세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주도 테마 내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옆 동네 종목들이 너무 급등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익은 수익인데 잠깐만, 이거 좀 왠지 심적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자니 PD도 그렇고 옆에 명훈이도 그렇고 다 같이 수익은 내고 있는데 포모가 온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외인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거래 연속 코스닥이 급등을 했죠. 1%, 2%, 1.5%, 그 다음에 오늘도 1.2% 급등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일 내내 거래 대금이 8조가 다 넘었습니다. 8조 4천억, 8조. 그 다음에 오늘은 8조 3천억. 그래서 거래 대금도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들 보시면 한번 수급 들어오면은 그냥 끝까지 치솟는 게, 오늘 오후장에 유리기판 그냥 삼성 관련된 뉴스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요 정도 힘은 좀 오랜만에 본 것 같다. 이동주도 갑자기 막 25%까지 급등이 나오고 확실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데가 지금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다시 들어왔지만, 그 전에도 어제 이어서 클로봇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도 13% 거래대금 6천억. 그 다음에 레인보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느냐? 아닙니다. 3% 빠지니까 바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또 바꿔놨어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순환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숲이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장중에 17% 급등을 하는 걸 보고, 아니 국장이 왜 이러지? 이렇게 수급이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도전비전도 AI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전 고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무려 17%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개별주도 다 기본 거래대금이 막 2천억이나 2천억 이상 막 터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얘네만 올랐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도 다 올랐고요. 잠시 뒤에 뉴스도 이제 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다 슈팅이 나왔고, 방산도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 로템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를 또 했습니다. 얘도 거래대금 6천억. 그러면은 방산까지만 올랐나요? 다른 애들 다 올랐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전고점까지 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은 전고점 다 왔죠?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드론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네 뭐 하고 있냐? 방산 다른 거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쭉쭉쭉쭉 빠졌던 거 지금 두세 달 만에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고요. 현대 로템은 전고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얼마 전에 또 전고점 근처까지 또 상승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죠? 이 정도로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요 정도까지만 올랐지 다른 애들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SK 바이오팜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면서 얘도 무려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면서 17%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랜만에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여전히 잘 나간다, 실적도 잘 나왔다. 얘도 거래대금 3천억, 전고점까지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애들도 이제 SKC 이런 종목도 오랜만에 다시 상승을 보였고요. 이 정도면은 여기까지만 오른 거겠죠? 다른 것도 있나요? 알테오젠도 조용히 올라오면서 벌써 40만 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급락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 다 회복을 한 상태고, 유한양인도 보면은 다시 슬금슬금 외인 기관 매수를 하면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겠지 볼 수 있는데, 엔터 하이브 신고가 계속 가고 있고, SM 그 다음에 JYP는 좀 조정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엔터 YG 엔터가 이번에 또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랠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 여기까지인가?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다시 54,000원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최근에 하락했던 거 절반 정도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 쪽도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외에도 폴더블 관련주도 움직이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우주는 조금 잠잠하고, 원전도 사실 빠진 게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이전에 딥시크
이후에 빠졌던 거 좀 대부분 다 회복을 한 상태고, 분위기를 보면 지금 충분히 광기에 포모가 올 만한 시장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파티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금은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다들 옆에서 막 뉴스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 무너진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좋아, 예수금을 많이 넣어놨다가 아주 그냥 박살 나면 내가 이번에 그냥 저점에서 그냥 풀매수 때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뭐 샘 올트먼 방한해가지고 AI 막 협력하고 로봇도 동맹을 맺고 원전도 동맹을 맺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호재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세게 맞아야 되는데 이거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네? 그리고 주도주 애들은 벌써 막 100%, 200%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못 참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서 이 파티에서 내가 완전히 소외될 수는 없다. 나중에 뭐 한 방 맞더라도 그 전까지는 일단 즐겨야겠다. 이런 판단이 쓰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로봇주 많이 올랐고 AI 종목도 순환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도 여러분들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벌써 이게 한 40%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30% 정도 올랐고,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은 이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넷마블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AI에도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안 오른 섹터 찾기가 좀 더 어려웠다. 오늘은 그래도 조선은 좀 빠졌습니다. 조선은 조금 빠졌던 게 보였고, 하나오션은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조선은 실적 발표 후에 현대미포가 좀 빠졌습니다. 현대미포가 실적 발표 후에 한 8%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선주만 조금 출렁거린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다. 계속 다 수급이 골고루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의 특징은 특정 섹터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 한두 개가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한 번씩 다 도는 거죠. 내일은 양자, 뭐 다음은 AI,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들을 좀 다 체크를 하면서 차트 좀 잘 만들어가는 애들, 수급 들어온 애들, 뭐 기관 좀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들 적당히 눌림목 구간에서 순환매 관점을 노리고 좀 길목에 서서 좀 매매하는 전략이 좀 비교적 좀 잘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살짝 좀 말씀을 드린데 좀 흥분이 돼 있죠. 흥분이 됐는데 이제 아쉬운 것도 많고, 물론 수익이 나서 좋은 거긴 한데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매매할 게 없어서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단 낫죠. 매매할 게 너무 없어도 걱정, 너무 많아도 걱정이긴 합니다. 많으면은 이거 소외받을까봐 포모 때문에 걱정, 없으면은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실이 커질까봐 걱정,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걱정이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너무 이제 업돼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급해갖고 막 지금이라도 빨리 뭐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급하게 매매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엇박자 타서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일부 소수의 분들만 좀 수익이 크게 났을 거고, 대부분은 시장 대비 비슷한 수익률이거나 몇몇 주도 섹터에서만 매매했던 분들은 뭐 일부 좀 수익만 나시는 분들이 많지, 지금 나 빼고 다 부자 됐다 이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함 내려놓고, 마치 이게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은 나지만 적당히 내 그럴 건 만족하면서 항상 다음 수급이 들어올 만한 테마나 이제 주도 종목을 물색을 미리 하고 계획을 잘 세워 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서 자니 PD는 예수금 더 채워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중고품 다 팔아갖고 지금 당근에 팔아갖고 예수금 채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인가 싶은데 아직 아니겠죠. 아직 파티 중이긴 하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슈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순환매 계속 들어올 만한 주도 테마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관세 얘기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이번에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낮은 금리를 원하지만 연준에게 막 그렇게 크게 압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도 여기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고 있대요. 트럼프도 이거 너무 이게 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관세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때리게 바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가져왔습니다. 협박할 거 뭘로 갖고 왔냐? 애플 너네 독과점 조사하겠다. 너네들 이제 관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사가 미뤄질 수도 있고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너네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은 이제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너무 과도하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 미국이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 무기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무역 협상 과정에 따라서 공식 조사 개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평화 가져올 길 정말 이거밖에 없다면 젤렌스키 푸틴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관련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곧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슈팅이 반짝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측에서는 야 너네들 좀 웃긴다. 너네들 푸틴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입법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푸틴과 협상 금지법을 입법에 서명하지 않았냐 젤렌스키. 그러면서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하냐, 공허한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깠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다시 또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거는 나 말고 다른 공직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막 푸틴이랑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다. 내가 하면 괜찮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제 다른 공직자들에게만 적용입니다. 나는 제외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급등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면서 좀 혼조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막판 장 마감되기 전에 엄청난 수급을 보인 테마가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유리기판 딥시크 이전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SK 최태원 회장이 우리 CES에서 유리기판 팔고 왔어.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니까 엔비디아에 이제 유리기판까지 이제 납품하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출연으로 인해서 아니 이렇게 비용이 저 비용으로 AI를 만들 수 있으면 굳이 엄청난 고성능의 칩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유리기판이 필요한 것도 결국에는 고성능 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진짜 필요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같이. 다른 이제 전력기기 종목들이랑.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시 분위기를 바꿔줬어요. 무슨 소리냐? 너네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 시작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에 뛰어든다. 직접 제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삼성전자가 붙으니까, 왜냐면 SKC는 많이 못 올랐죠? 왜냐면 SK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제조를 한다고 하니까 왠지 관련된 밸류체인 애들이 누가 붙을까, 이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뭐 YC킴 상한가하고 필옵틱스 25%, 뭐 HB 테크놀로지도 15% 막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삼성전자 유리기판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사들과 이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기사로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여기 보면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뭐 취재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추진이 확인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정말 삼성전자가 진짜 추진하는 게 사실이라면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의 좀 속도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붙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 테마도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당분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컴 요즘에 조금 조용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도 뭐 KCS나 뭐 엑스게이트 이런 애들 또 반짝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또 수급이 들어오는 다른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상승한 게 아니라 조금 쉬어가면서 숨고르기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자 관련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제 상용 양자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 5년 내에 출시를 하겠다. 젠슨항의 예측에 도전을 하겠다. 젠슨아, 네가 한 말 틀렸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자컴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년 내에 상용을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양자컴 상용화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또 발언이 나왔어요. 젠슨항은 20년이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5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한국물리학회 주관으로 좀 양자 산업체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양자컴 정말 상용화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정희정 파스칼 코리아 양자 컴퓨팅 담당 이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용화 시기를 두고 많은 분들이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5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파스칼은 뭐냐? 파스칼은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랭 아스페 교수가 창업한 뭐 프랑스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네이버 폼이 너무 좋죠? 수급
호흡도 좋고 신고가 가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이버 AI에 올인하자라고 하면서 7년 만에 사내 이사직 사임 후에 7년 만에 이혜진 창업자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격 구원 등판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 의장직 복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딥시크 쇼크 등 여러 가지 위기감이나 또 AI에 대한 또 투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다룰 것 같고요. AI 경쟁력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콩콜이나 여러 가지 내용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경쟁력 강화, 글로벌 생태계 구축, 해외 사업 확대, 주가 부양.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주가 부양.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네이버 관련된 또 좋은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쪽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또 의료 AI 종목들도 계속 하나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내용은 삼성 AI 의료기기로 뭐 인도를 공략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 돌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바이오 의료기기 다 이제 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딥시크 관련해서 일제히 좀 다른 나라들 다 접속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교부, 산업부에서는 이미 딥시크 접속 차단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K뱅크도 딥시크 접속 차단, 중국산 AI 경계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건 외신이긴 한데 딥시크의 다운로드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개인도 이렇게 뭐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외신 기사 하나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은 계속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딥시크 금지령 확산에 따라서 경찰청 금융위도 차단을 했고 기재부는 지금 차단 검토 중인데 지금 뭐 다 하고 있는데 하겠죠. 다 차단하는 분위기다. 중국 거는 일제히 쓰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불안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삭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와 신고가 난리가 났었죠. 오늘 방산주부터 했고 모든 섹터에서 막 주도 종목 하나둘씩 다 나오면서 우리에게 좀 많은 포물을 줬던 하루였는데 현대로템이 이제 영업이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매출 4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멋지게 뭐 K2 전차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뭐라고 했을 때가 기회였네. 그때가 기회였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매도할 때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1,400억 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한참 최근에 오르기 전부터 계속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좀 더딘 상용화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유의해야 된다. 슬슬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올해 주도 테마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차익 실현이 몇 번 세게 나온다고 해도 또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현대차 산하의 로보틱스 기업이죠. 이 기업도 이번에 우리도 성능 강화를 시도하겠다. 성능 강화가 뭐죠? 우리 어제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호날두 막 따라하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이제 학습하기 만들어서 이제 강화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한마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조만간 좋아진 로봇의 이런 레벨업된 성능이 강화된 로봇 모델들도 굉장히 이제 올해 중순 말로 갈수록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터도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YG 엔터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고요. BTS도 돌아온다고 하네요. 하긴 남이 군대 전역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아. 내 군대 시간은 안 가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BTS 군대 갔던 분들 이제 군대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아마 6월쯤에 전역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이후에 올해 결국에 BTS가 완전체로 돌아온다. 여기 보시면은 오빠들이 K-팝 기강을 잡으러 돌아온다.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엑소도 돌아온다고 하네요. 뭐 엑소 사진도 이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왕고래가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속보로 산업부에서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상어 해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또 대왕고래 관련돼서 악재가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 하나의
예시로 08년도에 27억을 써서 제작했던 한편군의 황금 박쥐 동상이 있대요. 이때 27억을 세금을 써서 이렇게 박쥐 동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뭐 엄청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쓸데없이 뭐 황금 박쥐를 왜 만들어가지고 괜히 금을 사가지고 세금 낭비를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18년 전에 27억을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차익이 276억 이게 나오나? 그래서 이 정도로 아무튼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에 금 선물 차트 보면은 뭐 전고점 돌파해갖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왜? 지금 이 순간도 화폐는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 화폐는 줄어들진 않아요. 살짝 멈추는 건 있는 것 같아. 정말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매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금이 계속 시세가 나오는 거는 화폐 가치 감소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들이 순환매가 잘 들어오고 있고 로봇, AI, 방산, 이제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도 이제 바이오, 엔터 막 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는 뭐 다 수익 낼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많은 먹거리 중에 엇박자 타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나의 투자 전략 세워서 뭐 일정 체크하고 이제 차트 이제 분석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막 옆에서 막 누가 뭐 뭘로 뭐 대박 냈대 이런 소리 들으면은 또 매매에 또 꼬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인드 관리,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섹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AI 소프트웨어, 내일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는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어도 클로봇이나 몇몇 레인보우나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은 또 눌림 이후에 또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바이오 내에서도 몇몇 차트 좋은 애들 있습니다. 바이오 애들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쪽 애들도 미국 같이 또 크로스 체킹하면서 양자 테마도 한 번씩 순환매에 들어올 수 있겠다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